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증오 섞인 시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에서는 70대 남성이 6살 난 팔레스타인계 소년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LA 한인타운을 찾고 있습니다. 정책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한인 사회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제50회 LA 한인 축제는 새로운 50년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6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지상전을 앞두고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공습 경보가 울려댑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는 공중에서 요격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에는 이집트로 탈출하려는 가자 주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نيجي على المعبر كل يوم نتواصل مع السفارة وبقولوا لنا تعالوا على المعبر نستنى 5 6 7 8 ساعات نسحب حالنا وبنرجع والمشوار مش أمان ما في هدنة بنتحرك تحت خطر. 한때 국제사회의 중재로 일시 휴전하고 라파 국경을 다시 열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측은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 일대를 폭격하면서 피난에 나선 가자 주민 5명 이상이 숨졌다고 하마스는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전면 봉쇄 일주일째,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빠르면 하루 안에 가자 지구 병원이 문을 닫을 처지인데다 전염병까지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Hundreds of people are sharing one toilet, for example. And we do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waterborne diseases in the Gaza Strip.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극한 대치로 사망자는 4,300명을 넘었는데 지상전을 앞두고 양측의 교전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번 주 내에 2차례 항공기를 띄워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연료와 물, 식료품과 의약품을 직접 공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번 전쟁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 지상전이 시작될 거냐 여부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의 한국 풍력발전 기업을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당일에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오늘 국가안보회의에는 CIA 국장과 국가정보국장이 참석해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논의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he reason to stay home today, Phil, was really to make sure that he could stay focused on what's going on between Israel and Hamas. 백악관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여행할 계획은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האסטרטגית שלו היא על המזרח התיכון כולו וההשפעה שבה הדמות הבכירה ביותר בארצות הברית מגיעה לישראל בשעת מלחמ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해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한 대응이라면서도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며 이 일대가 중동 지역의 화약고가 됐었던 만큼 또다시 영토 분쟁에 휩싸여선 안 된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나흘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고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도중 하마스의 로켓 공습으로 5분가량 벙커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와 공습으로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희생이 늘어나면서 자칫 미국이 관련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슬람 교도를 향한 증오범죄로 70대 남성이 6살 난 팔레스타인계 소녀를 흉기로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의 작은 마을. 지난주 토요일 오전 70대 남성 조셉 추바는 팔레스타인계 어머니와 아들이 새들어 살던 자신의 집 1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30대 여성과 6살 난 그녀의 아들을 향해서 수십 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6살 난 소년이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at's just awful. It's sickening. I can't even imagine anybody to do that to a little child. 경찰은 이 모자가 단지 무슬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연 미국 최대 이슬람교도 단체는 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친 후 흉기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He has no clue about these larger issues happening in the world, but he was made to pay for it.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을 최악의 악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팔레스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 범죄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미국 내부 또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폭력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형 야로슬라브스키 LA 오지구 시의원이 오늘 한인타운에서 커뮤니티 리더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한인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브레아와 페어팩스, 웨스트우드가 속해 있는 LA시 오지구. 남가주 한국학교가 이 지역구에 있고 한인 유권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인 데이빗 뉴 전 시의원이 관할해왔던 4지구의 상당수가 지난해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5지구에 속하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한인 사회와도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10지구 한인타운이 이제 한 선거구 안에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서 단일화가 됐지만 그 옆 동네인 5지구에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의원님이 앞으로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랑 좀 더 가까운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싶다고. 지난해 12월 LA시 의회에 입성한 이래 10개월, 초선 시의원이 펼칠 정책의 중심에는 한인 사회가 있습니다. 이날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도 가장 큰 문제인 노숙자 문제 해결과 환경 미화, 저소득 주거 공간 확대, 치안 강화 등 다양한 현안에 한인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입니다. In terms of priorities, really focused in three buckets of work. The first is around homelessness and housing, infrastructure to make it easier and safer for people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get around, get where they need to go. So that's the second bucket of work,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third is increas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t City Hall, right? We have a lot of work to do on that front. 다만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현재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의회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단순히 시의원의 숫자만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구별로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이끌 스태프 인력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I'm not convinced either way yet. I want to see what the final proposition is and then assess whether or not I think it will result in better constituent services and better policy coming out of City Hall. So they're still finalizing the details.
점차 한인 사회와 손잡는 지역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7월 지미 고메스 연방 하원의원은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첫 TF 미팅을 한인타운에서 가졌고 6월 미구엘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DMB 리얼 아이디 신청 행사를 한인타운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현안을 놓고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가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인 사회를 찾는 지역 정치인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선거자금 모금에서 현역 상원 의원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인 2세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아 같은 기간 91만 9천 달러를 모은 메넨데스 의원을 앞섰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중 77%에 해당하는 85만 8천 달러를 200달러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들로부터 모금했습니다. 특히 모금액 중 80% 이상은 김 의원이 지난달 23일 상원의원 선거 도전을 선언한 이후 들어온 것입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뉴저지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됐으며 특히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외에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도 내년으로 예상된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현역 의원이 뉴저지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 남부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50주년을 맞은 LA 한인축제가 지난 주말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말 동안 이어진 축제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기수단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초대형 태극기를 들고 올림픽대로를 전진합니다. 태극기를 움직이는 기수단은 또 다른 손에 성조기를 들고 한미화합과 공동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채춤과 사물놀이를 펼치는 한인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제50주년 LA 한인축제 퍼레이드는 반세기 동안 한인들의 성장세와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한인 어린이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재외동포 청장이 되겠습니다. 서로 즐기고 또 서로 화합하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저력을 여기 LA 시내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한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김태현 회장도 축제 현장을 찾아 참관객들에게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120년 후에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가지고 또 우리 이민사회가 또 우뚝 서서 정말 세계에서 정말 그 지지지 않는 그 1인의 그 지도하는 앞장에 섰딱 하는 데서 너무 벅차고 축제 현장을 찾은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와 6 모델을 전시하며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기차 충전 등 예비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부스가 됐습니다. 기아도 축제 현장을 찾아 전기차 EV6 GT의 외부 충전 기능을 이용해 음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EV9 모델도 한인들과 첫 대면을 가졌습니다. 맥도날드는 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대접했고 패창가 리조트는 경품 추첨, K-팝 콘서트 안내 등을 통해 방문객들과 소통했습니다.
11월 18일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미스터 트로트 2의 가수들이 옵니다. TV에서 미스터 트로트 쇼 예청하셨다면 이분들의 멋진 공연을 직접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오세요. 대회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대회 개최지인 서울국제공원을 위해 제작한 조형물을 기증하는 행사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 저희 서울시 브랜드 조형물을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 한인분들과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외국인분들이 서울시 브랜드를 좀 보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가치를 좀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작하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조형물은 서울을 방문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은 물론 젊은 한인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50회 LA 한인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를 뜨겁게 달군 제21차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6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고 대회 조직위는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역대 최다 참가가 이뤄질 거라 예상됐던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최대 성과를 기록한 뒤 폐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는 폐막 기념 K-팝 공연이 이뤄졌는데 참가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한류 팬들까지 모여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31개 국가에서 7,825명의 상공인들이 참가해 예년 대회보다 3배 반 이상 증가했고 모두 650개의 부스가 설치돼 400%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지자체 15곳이 참가해 지역별 홍보전을 펼친 것도 이번 대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업종도 다양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역과 상공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친환경과 문화 콘텐츠, 스마트 기술 분야가 새롭게 자리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1대1 상담 건수가 17,0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상담 거래 총액은 6억 달러에 육박하는 5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시작된 철수 작업은 지금 이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 밤 자정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참가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 일요일부터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내일까지 LA 국제공항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애너하임을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일대 호텔과 관광 상품이 특수를 누렸고 유명 한식당들도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첫 해외 개최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내년 본국으로 자리를 옮겨 열립니다. 재외동포청 본부가 있는 인천광역시 개최가 유력할 거라는 전망인데 그 다음에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여러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4일 새벽 1시 30분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상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명이 숨져 있었고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2명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점에서 파티가 열렸고 최소 2정의 총기에서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참가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은 축제장 푸드코트 인근에서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서로 잘 아는 2사람이 싸움을 하다 총격으로 번졌다며 용의자 1명은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낮 12시 반쯤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18살 남성이 여러 차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0월이지만 남가주 지역은 여전히 고온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위는 주말부터 서서히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LA 다운타운 최고 기온이 80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샌퍼난도 밸리는 최고 기온이 90도 중반대를 보이면서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지역은 목요일인 19일 88도까지 오르다 토요일인 21일부터 기온이 10에서 15도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산타아나 강풍 영향으로 10월 더위는 LA 지역에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기상청은 1974년 10월 16일 LA 기온은 100도를 나타냈고 1987년 10월 3일과 4일은 108도로 LA 역사상 가장 더운 10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라이드에이드가 어제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성명을 통해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가 하면 상과가 저주한 매장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그린스, CBS와 함께 최대 약국 체인으로 꼽히는 라이트에이드가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34억 5천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약국 체인점의 판매 둔화세뿐 아니라 부채 증가에 더불어 해당 약국이 진통제 성분인 오피오이드를 과다하게 공급했다는 소송전으로 인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적 위기에 처한 라이트에이드는 구조조정에 나서며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사 CBS와 월그린스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약국 제품뿐 아니라 샴푸, 치약 등 필수품도 팔기 시작했지만 아마존과 같은 저렴하고 쉽고 빠른 온라인 배송업체에 밀려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약국 체인을 상대로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 처방으로 인해 미 전역에 오피오이드를 확산시켰다는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법원 측에 약물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불법 오피오이드를 처방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연방파산법 제11조에 의한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어제 엘리자베스 벌 CEO를 대신해 재정자문회사를 이끌어온 제프리 스테인을 새로운 CEO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라이트에이드는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다만 미 전역 17개 주에 있는 2,100개 매장 가운데 실적이 저조한 매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